안녕하세요. 영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이란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요즘 헤어지는 커플뿐 아니라 이혼율도 높고 심지어 황혼 이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부모 가정도 꽤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감정에 이끌려 시작한 사랑에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도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사랑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윤홍균 지음 심플라이프 출판사입니다. 심리학 책을 보면 어떤 타입이나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타입에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케바케라고도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테스트해보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착이란 친밀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 관계에는 4가지 종류의 애착이 있습니다. 회피형, 불안정 애착.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마찰이나 차이도 못 견디게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피하고 거리를 두며 자기를 보호하는 유형입니다. 불안형, 불안정 애착. 자신을 믿지 못하니 자신감은 없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지를 하지만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지요. 연애를 시작하고도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 갈팡질팡하다 스스로 포기하며 단념을 쉽게 합니다. 혼합형 불안정 애착. 자신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유형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고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성가시다고 하는 유형이지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먹는 거라든지 쇼핑, 전자제품 등으로 공허함을 달랩니다. 안정형 애착. 이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이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도 높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강해서 사랑의 힘이 강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유형의 애착을 갖고 있나요? 그럼 애착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애정 결핍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보니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이는 미움받는 것도 너무나도 두려운 착한 아이 증후군,
그리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되어간답니다. 극단적인 경우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등 일탈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별을 잘 해야 사랑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별을 하면 한동안 심리적인 충격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 감정과 자신이 동일시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별 후의 감정 상태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행을 떠나서 독립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좋은 기억들만 떠올리거든요. 하지만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난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선택했다면 받아들임에 대한 자세도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인데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다가 분노로 넘어갑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협상을 하죠. 다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 후에는 우울해집니다. 난 되는 일이 없어. 너무 슬퍼.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입니다. 아, 내가 이별을 한 거구나.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의 단계를 짧게 할수록 좋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더라도 인위적으로 아, 그렇구나. 뭐뭐 했구나. 이런 간단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용까지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별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이러한 건강한 이별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럼 건강한 사랑, 행복한 사랑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랑은 상호관계의 확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맞춰주어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상대방이 나의 거절로 힘들어할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능력 밖의 것까지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거절할 때는 마음은 가볍게 하고 태도는 진지하게 하면 됩니다.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혼자만의 대화가 아닌 마치 탁구를 치듯이 그랬어? 정도의 가벼운 말로 공감하고 눈 맞춤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이 도움이 된답니다. 시간을 내서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다른 사람도 내 얼굴을 보고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사과할 일이 생겨서 사과를 할 때도 그냥 미안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미안하다는 표현을 진심으로 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까지 전달한다면 서로 간의 불신이나 오해가 줄어들겠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도 매일 새롭거나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귀찮아지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념일 등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특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지요. 얼마나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연습을 통해 안정형 애착 타입이 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책을 읽는 내내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하지만 이해하며 공감하며 읽고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서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리뷰를 만들면서도 행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책,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